언니 자꾸 그러면 뽀뽀한다? 뽀뽀한다? 거짓말 뽀뽀도 못하면서 뽀뽀했지? 내가 못할 줄 알았어? 종교 학교였던 그곳은 결국 저를 퇴학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헌초비의 박초연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코너는 헌재랑 제가 함께 초코비 분들의 사연과 고민을 듣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어떻게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언을 할 수 있을지 헌재랑 얘기하면서 이것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녀가 오늘 갑작스럽게 제가 하자하고 있는데 자기가 오늘 촬영 안 하면 안 되네요. 그녀가 또 학구열 악기가 다시 도졌어요. IELTS는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 PT라고 또 영어 시험이 있어요. 그걸 준비를 하겠대요. 그래서 또 PT 공부를 한다며 자기 공부 때문에 너무 바쁘고 뭐 그러니 갑자기 혼자 촬영을 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제이여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그런 계획이나 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좀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공부를 한다고 하니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혼자 오늘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김원재 씨가 꼭 시험을 통과하길 바라며 어쨌든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굳게 마음을 잡고 여러분들의 사연과 고민을 듣고 나름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코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너를 진행하기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어디까지나 조언은 조언일 뿐이에요. 뭐 제가 감히 여러분의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는 조언은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냥 저의 의견? 이 사람의 의견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컨텐츠는 계속 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사연을 받았어요. 이메일이 진짜 하나도 안 올 줄 알고 이제 채널을 오래 쉬기도 했잖아요. 아직도 박초연, 김원재라는 이 레즈비언 두 명을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 않을까? 많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친구한테도 사연을 보내라고 막 닥달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정말 감사드리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서 이메일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되게 길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막 PDF 파일로 막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의 사연을 다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겠지만 시간상 다 이제 여러분과 공유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보내주신 사연이 소개되지 않더라도 너무 상처받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분은 이메일로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앞으로 모든 분들에게 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루 종일 이메일만 보기에는 그래도 저만의 또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연을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이 코너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겠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공유하고 싶은 사연과 고민이 있으면 꼭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은 제가 여기에 띄울게요. 여기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의 사연 여러분과 공유드리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의 의견, 조언을 한번 여러분과 또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헌초비 구독자입니다. 가능하면 익명으로 고민 상담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의 제 성 정체성과 연애에 대해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의 다른 건물에 제 애인이 있습니다. 어머어머. 주변 사람들이 자꾸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어디에서 만나고 있는지 물어보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넘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자세히 물어보는 사람이 생기자 제가 했던 말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숨기려고 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점점 커졌습니다. 예전에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다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A 직원에게 했던 말과 B 직원에게 했던 말이 달라진 적도 있습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기다 보니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둘러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혹시 사람들이 제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챌까봐 더 신경이 쓰입니다. 저는 사실 커밍아웃 자체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 애인이 회사에서 곤란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둘러대고 거짓말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숨기거나 선을 긋는 것이 괜찮을까요? 계속 거짓말을 하다 지치는 마음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레즈비언이라면 한 번쯤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김원재다.
김원재는 말로만 잠깐 출연을 하도록 할게요. 샤워를 안 해가지고. 근데 레즈비언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저도 헌재를 만나고 커밍아웃을 했지만 연애 얘기가 친구나 뭐 회사에서 그런 주제가 나오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불편한 점이 뭐냐면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이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내가 얘한테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친구한테는 그때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또 아무렇게나 말하다 보면 둘이 했던 말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계속 놓이면서 되게 가면을 쓰게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거짓말쟁이가 된 느낌? 이게 반복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무리 속에서의 그 상황 자체가 불편해져서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아지게 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그냥 모임에 가고 싶지가 않아졌어. 충분히 진짜 레즈비언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김원재 씨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두 가지 방안을 말하고 싶어서 잠시 여기 왔어요. 교정기를 끼고 있어서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요. 첫 번째는 그냥 연애 중이라는 거를 밝히지 않는 거야. 그런 거짓말을 물론 이것도 거짓말을 하는 거지만 실수할 가능성은 없는 거지. 예를 들어 그냥 독신주의자라거나 결혼에 관심이 없다거나 이렇게 그냥 취미생활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은 적어도 애인에 대해서 한 말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진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애인이 있다는 걸 꼭 이제 이미 말하거나 말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말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세워야 돼. 뭐냐면 남자로 설정해가지고 모든 거를 완벽하게 정해놓고 머릿속에 달달 외우고 이제 반사적으로 무조건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만 대답을 하는 거지. 뭐 최근에는 만약에 자기랑 나랑 빙수를 먹었어. 그럼 이런 작은 일들은 진짜 자기랑 한 거니까 남자친구랑 빙수 먹었어요 할 수 있는 거지. 평상시에 있었던 일을 남자친구랑 있었던 일로 말하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하나를 꾸며놓고 그걸 완벽하게 외우는 거지. 똑똑한데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 근데 내 생각에 이미 뭔가 애인이 있다고 직원분들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A 직원이랑 B 직원한테 했던 말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실수했을 때는 내가 그렇게 말했었나? 하고 약간 덜렁이 롤을 가져가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말했었나? 이거는 전전 남친 얘기였는데 섞여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마하는 상황도 미리 조금 생각해 놓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모든 게 어렵다 그러면은 A 직원, B 직원 여러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무마시키는 방법은 원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최근에 헤어졌어요 라고 해결을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애인분이랑 얘기를 한 끝에 커밍아웃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에서 레즈비언을 잘 받아들여 줄지가 사실 의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거는 저는 추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금방 그만둘 직장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생계가 달린 거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참고 계속 일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거기서 뭔가 이런 커밍아웃 문제로 뭐 상사, 동료, 막 직원분들이랑 껄끄러운 상황이 생기면 되게 불편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커밍아웃은 사실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은 콜롬비아에서 온 니콜이라는 친구예요. 이분은 실명을 말을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바로 실명으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이름은 니콜입니다. 저는 21살이고 콜롬비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13살이었을 때 저는 제가 여자아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만난 한 여자아이는 나중에 제 첫 여자친구이자 첫사랑이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김원재와 제가 되게 원하는 전개네요. 김원재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함께 성장하고 어렸을 때부터 사귀고 싶다고 말을 하곤 했었는데 되게 부러운 전개네요. 어쨌든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녀가 12살, 제가 13살일 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거나 짧게 입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너무 긴장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치. 얼마나 막 떨리고 막 설렜겠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 우리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제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종교 학교였던 그곳은 결국 저를 퇴학시켰습니다. 종교 학교 쉽지 않네요. 엄마는 제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보다 제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숨겼다는 사실에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엄마와의 관계가 힘들어졌고 저는 다른 도시에 있는 아빠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부모님이 따로 지내고 계셨나봐요. 그래도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3시간 떨어진 곳에 살게 되었지만 계속 서로를 만날 방법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가족도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결국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제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첫 경험들과 많은 처음의 순간들을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애정 표현을 잘하지 못했고 저는 불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6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그녀가 런던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였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런던에 사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녀는 최소 2년 동안 콜롬비아로 돌아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콜롬비아와 런던 사이의 장거리 연애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우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마지막 밤에는 함께 있다가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그녀의 엄마를 공항까지 배웅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비행기가 뜨는 순간 우리의 관계도 공식적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헤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계속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락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떠난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그녀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을 놓아줄 수 있도록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가장 아팠습니다. 특히 올해 제 생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2018년에 만난 뒤로 매년 서로의 생일이 되는 정확한 자정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 생일에는 그녀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밤 12시 2분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녀가 정말로 저를 잊은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녀를 기다리는 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제가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다시 콜롬비아에 온다고 해도 며칠 있다가 다시 떠날 뿐이니까요. 이 일은 제 일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불안 발작도 생겼습니다. 어머나. 사람들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태국 GL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씩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큰 도피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지금은 이 감정을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데이트도 해봤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좀 기니까 한번 추려볼게요. 참고로 그녀는 올해 12월에 콜롬비아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아직 몇 달 남았지만 그녀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벌써 불안합니다. 그때쯤에는 제가 이 감정을 조금 더 내려놓고 그녀를 제 첫사랑이자 아름다운 기억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긴 사연이 왔는데요. 20대 초반이실 것 같아, 내 생각에는. 2018년도에 12살, 13살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이 2026년도니까 21, 2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되게 첫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되게 특별한 존재잖아요. 근데 심지어 6년 동안이나 함께 했던, 같이 자라오고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이제 여자친구가 먼 곳으로 가게 돼가지고 지금은 많이 뜸해지고 그 여자친구도 이제 이 친구랑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우니까 일부러 이제 거리를 두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인상 깊었던 이 문장은 그녀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벌써 불안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불안하다는 게 그 친구를 너무너무 막 좋아했으니까 떨어졌던 그 시간 동안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막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겨우겨우 태국 GL 드라마도 보고 다른 사람이랑 막 데이트도 해보고 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찰나에 다시 힘들어질까봐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이 문장에서 저는 정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둘 다 나이가 좀 많고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이 돼서 내가 이 사람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보러 갈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될 때면 그나마 나을 수 있어. 근데 20대 초반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 장거리는 힘들고, 그리고 만약에
그 친구가 완전히 콜롬비아로 돌아와서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크게 상처를 줬던 사람과 다시 관계를 쌓아가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물론 자의로 헤어진 건 아니지만 맞아, 쉽지 않지. 원래 한 번 깨지면은 그게 뭐라고 해야지,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럼 조금만 그런 맞아. 기색이 보여도 더 크게 반응하게 되잖아. 미리 맞아. 방어 기제도 약간 맞아. 발동되고. 사실 20대 초반이 앞으로도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게 될지 모르는 나이에요. 지금은 또 가까운 데로 와서 또 근처에서 또 지내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전 여자친구분이랑 또 이 사연자분도 뭐 직장 때문에 아니면 추가로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기가 20대 초반인데 그런 되게 복잡성이 포함되어 있는 시기에 이 친구가 다시 돌아와서 뭔가 다시 연락을 하게 되어도 안타깝지만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솔직히 막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한다면은 장거리로 간다고 해도 바로 그렇게 그치. 장거리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끝내지는 못했을 것 같아. 맞아. 마음의 크기가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음. 거기서 오는 서운함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사연자분이 이렇게 힘든 이유도 사실 첫사랑이 잘 안 잊혀지는 이유도 보면 첫사랑은 약간 어릴 때 겪잖아. 근데 어릴 때 헤어지고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나의 아직 경험 부족에서 오는 미숙함이라거나 아니면은 다른 조건이나 뭐 이런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떤 환경에서 오는 헤어짐이라거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더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해. 맞아. 내가 해볼 만큼 다 해보고 이미 내가 능력치가 졸라 좋아. 그래서 연애를 다 잘해봤어. 그래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어. 이러면 약간 미련이 없겠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사실 진짜 인연은 적절한 타이밍이 오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한 말이지만 자기 그 얘기해줘. 뭐? 자기가 나랑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고 싶었지만 이 나이 때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그 그치. 얘기. 맞아. 사랑은 타이밍이다. 정말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김원재랑 저도 조금 더 빨리 만나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훨씬 더 추억도 많고 좋지 않았을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사실 어렸을 때 만났으면 저는 김원재랑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오직 저의 모든 정신과 제 삶과 그런 것은 가수가 돼야겠다. 가수로 성공해야겠다. 그냥 이거에만 맞춰져 있었어요. 그냥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마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뭔가 정말 나한테 잘 맞는 헌재 같은 사람이 와도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시간과 노력을 내어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만나면은 뭐 그런 방면에서도 잘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누구나 아직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회에 잘 맞게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잖아요. 보면 김원재도 되게 고집 세거든요. 분명히 어렸을 때 김원재는 훨씬 더 고집이 세고 지금보다 더 자기 주장이 강했겠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지금보다 훨씬 더 왈가닥이었어요. 되게 막 청방직중 막 되게 사고도 많이 치고 장난도 엄청 많이 치고 성격적으로도 분명히 진짜 안 맞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인연은 적절한 타이밍에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콜이라는 친구가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금 많이 슬프겠지만 그녀를 놓아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도 이런 누군가를 진짜 온 힘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해본 경험이 있어야 더 성숙한 연애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사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헌조빈이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고민 상담을 하신다고 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평소에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운동 쪽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학원에 다니는 한 동생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생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동생을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인가? 그 동생과는 처음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난도 치고 같이 놀다 보니 점점 친해졌습니다. 친해진 뒤에는 스킨십도 조금 많이 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스킨십.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동생이 자꾸 저에게 언니, 나 좋아해? 언니, 나 좋아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어보길래 저는 조금?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생이 웃었습니다. 제가 왜 웃어? 라고 물어봤는데 동생은 아니라고 했고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에는 학원에 저와 그 동생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과하게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너무 귀여워 보여서 저도 모르게 너 왜 이렇게 귀엽냐?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동생은 당황하면서 뭐래? 라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해서 에이 장난이지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너무 귀엽다.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설레서. 그 뒤로도 계속 장난을 치다가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잠깐 앉아있는데 저는 계속 내가 왜 장난이라고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후회가 됐고 수업이 끝나면 제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짧은 쉬는 시간에 또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놀리자 그 동생이 언니 자꾸 그러면 뽀뽀한다? 뽀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박, 나 죽을 것 같아. 아 뭐야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연애 잘해? 몰라.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고 거짓말, 뽀뽀도 못하면서 라고 계속 놀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뭔 동생이 말인가요? 제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웃으면서 뽀뽀했지? 내가 못할 줄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 심장도 터질 것 같다. 그 후 학원에서 다시 만났을 때 동생이 또 언니 나 좋아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응 좋아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수업하는 동안 집중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생각만 났고 수업이 끝나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피구가 시작됐습니다. 피구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에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서 내가 만약에 고백하면 받아줄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대답하려고 하는 순간 또 피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온갖 생각을 하면서 피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다른 애와 이야기하면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질투가 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웃으면서 언니 질투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반응이 재밌는지 동생은 계속 제가 질투나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피구가 끝났고 집에 갈 때 저는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너가 했던 말 진심이야? 라고 물었는데 동생은 계속 장난스럽게 몰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도 물어봤지만 동생은 계속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동생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자꾸 장난처럼 말하니까 저도 제가 그 동생을 정말 좋아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헌초비님이 보셨을 때 어떤가요? 일단 저는 사연자분이 이 사연을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청자분들 염장 지르는 게 아닌지 부러움 유발 그런 건가?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냥 꽁냥꽁냥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나 좋아해 안 좋은 추억이 있어. 이리로 와서 잠깐만 그 추억 얘기해보세요. 손만 안 돼. 추억하셔도 그 됩니다. 추억은 얘기할 수 없어. 내가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떠한 행동을 누가 나한테 했는데 나는 이게 호감인지 너무 궁금해서 나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비밀이라고 했지. 맞아. 나 이 이야기 알아. 이제 비밀이야 여기까지. 잠깐 강아지 자랑하고 가라. 놀고 있던 강아지. 귀여운 밤머랭이 이렇게 컸지롱. 우리 머랭이가 이렇게 컸지롱. 머랭이 카메라 봐야지. 우리 희핑이는 여전히 귀엽답니다. 허구 귀여워 내 딸내미 내 보물 내 천사. 솔직히 내가 갑자기 들어서 지금 기분 안 좋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명백하게 서로 관심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저희도 학창 시절에 여자인 친구들이랑 막 지내다 보면은 누구나 스킨십을 자주 막 하게 되지 않나요? 저는 학창 시절에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막 안기도 하고 막 뽀뽀를 하기도 하고 정말 친한 친구한테만이지만 그래서 뭔가 긴가민가 헷갈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순히 이제 스킨십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연자분이 이미 물어봤었잖아요. 저는 가까이 가서 내가 만약에 고백하면 받아줄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누가 친한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고백하면 받아줄 거야? 이런 말을 친구한테 안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친구 사이에서는 당연히 성립할 수가 없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상황 역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성적인 감정이 없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없고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서로 감정이 있고 사연자분도 아는데 그냥 자랑하려고 사연을 보낸 것이 아닌가 우리를 기만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동생분이 다른 또 친구들이랑 막 스킨십도 하고 좀 그렇게 막 약간 꽁냥꽁냥 되는 것처럼 행동한 이유는 단 하나뿐이에요. 사연자님을 질투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사연자님의 반응이 너무 재밌으니까 질투 유발 작전일 수 있고 그리고 빨리 오히려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계속 그렇게 행동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희를 기만하는 사연 잘 들었고요. 그냥 이쁜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이제 호주에 온 지 2개월 차인 석사생입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호주, 제가 살고 싶었던 도시인 멜버른,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학교인 모나쉬에서 마스터 오브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영어만 사용해서 편한 점도 있고 날씨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태국에 있을 때보다 확실히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제가 이분은 저희 채널을 오래 시청을 해주신 분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을 알고 있어요. 원래 태국에서 지내고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호주에서 석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영어만 사용해서 더 편하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인생이 100%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연애입니다. 연애는 오히려 더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인 친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중화권 문화에 관심이 많고 중화권 음식, 언어, 분위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서 중화권 여성들은 서양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중국인 여자친구와의 관계 트라우마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 이상형은 중화권 사람이고 프로페셔널하고 외모도 제 취향이고 영어를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거의 교수님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너무 높으신걸요?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중국인 여자 교수님도 한 분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제가 사귀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두 번째 고민은 공부입니다. 공부도 생각보다 간당간당합니다. 과목을 패스하려면 50%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점수가 여유롭게 패스할 정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은 공부 방식도 다르고 배우는 내용도 다르고 평가 방식도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점수가 거의 50%대라는 것입니다. 한 과목은 충격적일 만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호주에 와서 제가 원하던 도시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연애도 공부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이런 고민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 사연을 듣고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뭐든지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되던 것도 잘 안 되는 경우가 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석사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계신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태국에서 지내고 있다가 정말 이제 공부하고 싶었던 도시인 멜버른까지 이사를 가서 공부하고 싶었던 학교에서 원하시는 전공을 공부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되게 정말 감사한 상황인 거잖아요. 내가 원하던 학교, 내가 원하던 도시에서 원하던 전공을 공부하고 있으면 정말 감사함을 느끼면서 공부에 올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연애에 대한 그런 갈증이라고 해야 되나? 갈망이 되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연애를 끊임없이 아무리 바쁘거나 뭐 힘든 상황이거나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애를 하는 친구가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에는 연애가 삶의 원동력이고 되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펙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나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는
하나만 집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연애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의 노력도 시간도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무리해서 연애를 하면 상대방한테도 저는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연애라는 게 그 사람이 제 삶에서 1순위가 될 수 있을 때 하는 게 전 연애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도 지금 성적이 50%가 더 필요하고 또 어떤 과목에서는 충격적일 만큼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공부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사연자분이 좀 연애 대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조건이 되게 디테일하고 또 커트라인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중화권 사람을 좋아하시고 프로페셔널 해야 되고 외모도 사연자분의 취향에 맞아야 되고 그러면서 영어도 잘해야 되고 또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람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이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도 역시 프로페셔널하고 나도 영어를 잘하고 나도 리더십이 있고 나도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전혀 꿀리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이런 사람을 만날 기회도 많아지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사로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연애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은 오히려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연애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초코비 분들이 이메일을 보내주실지 모르고 이번 컨텐츠 정말 쉽지 않겠는걸? 하고 저희 지인들에게도 야, 너 사연 꼭 보내, 이렇게 닥달하여서 받아낸 사연이 있거든요. 아주 짧은 고민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뿐만 아니라 길진 않지만 가볍고 빠르게 이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연은 이 코너에 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박초연의 지인 A씨로부터 온 고민입니다. 듀오링고를 매일 하는데도 듀오링고가 울거나 화를 내요 하면서 이미지도 저에게 보내줬어요. 여기 이미지를 띄워드릴게요. 정말 기괴한 이미지죠? 저도 이런 협박성 알람 정말 듀오링고로부터 많이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영국에서 지금 제가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에 나름대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듀오링고를 벌써 320일 넘게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1번 설정에서 알람이 오는 것을 끄거나 오히려 듀오링고를 며칠 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듀오링고가 다정한 표정으로 믿고 있어요. 시간 날 때 수업 하나 해주실 거죠? 이런 식으로 스윗하게 갑자기 태세전화하여 알람이 바뀝니다. 두 번째, 초연의 지인 B씨. 박뭉치가 자꾸 같이 호주로 워홀을 가자고 해요. 박뭉치는 이제 제 친구들이 부르는 저의 별명이에요. 사고를 너무 많이 친다고 해서 사고뭉치로부터 유래된 박뭉치라는 이제 별명이고요. 박뭉치가 자꾸 호주로 워홀을 가자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고민인지 전 잘 모르겠고요. 우선 축하드려요. 박초연에게 무척 사랑과 애정을 받고 계시군요. 일단 박초연에게 픽당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같이 가시면 됩니다.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박초연이 의외로 되게 책임감이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의외로 또 되게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당신이 호주에서 굶어 죽거나 적응을 잘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친구니까 호주 워홀 막차 같이 가보시면 인생이 바뀔지도. 아니야,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겠어. 어쨌든 정말 인생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제시카라는 친구가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답변을 적어놨어요. 우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채널 주제부터 정해보세요. 평소에 관심이 있고 꾸준히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주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해당 주제로 이미 유튜브를 하고 있는 다른 유튜버들이 어떻게 채널을 브랜딩하고 영상을 올리고 있는지 참고해보면 감이 올 것 같습니다. Y라는 분이 이제 또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이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편이라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은 잘 나오게 되었는데 친구들과 성적을 비교하며 질투를 하게 되었어요. 아직 학생인 것 같아요. 일단 공부해서 남을 주는 게 아니라 공부는 나의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비록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 스스로에게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기대감이었더라도
무언가를 열심히 했던 경험과 지식은 평생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국에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납득시키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으니 무엇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성적을 비교하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힘들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란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동물인데 나보다 약간 더 뛰어나거나 비슷비슷한 실력의 사람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연습생 때 살을 38kg까지나 뺀 적이 있어요. 탄수화물을 아예 끊고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 몸무게를 꽤 오래 유지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같은 그룹의 멤버들이 진짜 마르고 다 너무 이뻤어요. 그런 사람들과 하루에 막 12시간 이상씩 붙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자기 관리를 스스로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주위에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브리지라고 하는 친구가 보낸 고민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성 정체성, 커밍아웃에 대한 고민과 무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사연자분의 사연을 읽어보면 아직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확실한 것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또는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 어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씩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급하게 성 정체성을 정할 필요도 없고 커밍아웃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커밍아웃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또 고민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점점 크면 느끼실 테지만 나한테 무례하게 구는 사람한테 일일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고 마음이 맞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신경을 쓰시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혀 그런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쓰거나 노력을 하거나 그럴 가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멕시코의 M이라는 분에게서부터 온 고민입니다. 한국인 레즈비언을 만나 여자친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10월에 한국에 갈 예정인데 방문할 만한 LGBT 관련 장소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여성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한국인 레즈비언을 만나려면 당연히 한국인 레즈비언 분들이 있는 곳에 가거나 한국인 레즈비언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도 아우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되게 유명한 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앱이나 커뮤니티를 참고하시면 분명히 한국인 레즈비언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런 분들과 당장 연애는 아니더라도 친구로 이렇게 대화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분명히 원하시는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연과 고민을 받아서 나름대로 조언을 해드리는 코너를 진행을 해봤는데 저도 아직 사실 많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만 나이로 29살이고 그냥 오리지널 한국 나이로 31살인데 저도 여전히 너무너무 미숙하고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말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제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냥 항상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맞는 방향으로 뭐든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코너를 계속해서 저는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저의 새로운 하나의 목표인데요. 그러려면 초코비 분들이 저에게 많이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모든 사연을 다 소개해드리고 모든 이제 이메일 답장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거는 공유하면 초코비 분들이 들었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아니면 너무 재밌다. 이런 사연들을 제가 열심히 여러분과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이메일 답장을 못 받거나 사연이 소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낀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이제 이 편을 마무리하겠지만 바로 연달아서 2편을 찍을 예정이에요. 최대한 많은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그럼 다음 촬영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